사업가의 한번 여러분하고 1시간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요. 소리를 안 한번 여러분하고 시간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시스템의 A 스텝에 보면 꿈 다음에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꿈을 잘 설정을 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결단을 뭘 결단해야 되나 좀 단어가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단을 한다고 해요. 네,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결단이 필요하겠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겠죠. 똑같이 공정하게 우리가 24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경제용어죠. 한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품목을 생산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는 제한된 시간에서 어떤 노력과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걸 결단했을 때 최상의 선택이 되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결단의 의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단이. 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결단 없는 성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성공하신 분들은요. 수많은 결단을 반복하면서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일수록 간절하고 큰 꿈이 있는 분일수록 결단을 여러 번 많이 하고요. 환경이나 본인이 처해 있는 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결단은 성공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가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으면은 결단을 하는 거죠. 네. 될까 말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자체가요. 결단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강한 결단을 하면 또 다른 제3의 길이 보인다라는 게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메 사업을 처음 결단했을 때 미팅 참석이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육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려면 도우미가 있어요.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도우미를 고용하게 됐죠. 근데 아메이는 투자하는 게 없는데 도우미를 고용하니까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미팅에 참석해야지. 그리고 월수금 도우미를 고용했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홈미팅을 또 화요일 날 남양주 가서 좀 해야 되고 목요일 날은 좀 상계동에도 가서 홈미팅을 좀 해야 되겠고 막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우미 날짜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도 만날 사람이 있고요. 저녁에 진짜 중요한 미팅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미팅은 언제일 수 있어요? 주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도우미를 고용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진짜 도우미 가격이 드는 돈이 아까워서 정말요. 애들이 어떻게 걷고 뛰고 유치원을 가고 어떻게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정말 집중해서 재밌게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미쳐서 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했는데 이제 제가 피니엘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또 이제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걸어 다니잖아요.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누워있을 때가 편하고요. 못 걸어 다닐 때가 훨씬 편하고요. 예. 이제 집에서 많이 있을 때가 편한데 애들이 크니까 학원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운전을 누가 학원에 내려주고 내리고 오고. 그래서 제가요, 모든 대부분의 수업은 다 집에서 과외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요, 과외하는 집이에요. 그 현관 옆에 있는 방은요, 과외만 하는 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애가 가는 것보다 다른 애들이 오히려 훨씬 저한테는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과외를 저희 집에서 했던 거죠. 그래도 이제 초중 막 이럴 때는요,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옆에서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러면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저보다 바쁜 부모님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얘 내려주고 끝날 때 좀 데리고 오고 좀 그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저희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분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저희 집에 출근을 할 때 그랜저를 운전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구나. 똑같은 도우미를 돈을 지불하면서 운전하는 도우미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제가 약간의 기름값을 주면서 안전하게 우리 애들이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자녀가 중요하죠. 우리가 왜 사업을 합니까? 가족이 행복하려고,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자녀를 잘 크기 위해서 아메 사업을 결단했던 거죠. 결단력이 결국은 이 사업의 성공인 것 같고요. 성공자들은 신속한 결단을 하고요. 자신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고 또 응원해주는 사람을 우리로 말하면 스폰서겠죠.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교류하면서 사업을 성장시킵니다. 성공의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 중에 나 어려워, 힘들어, 늦게 가서 피곤해, 뭐 육아를 어떻게, 아니 직장 생활을 가야 되는데 직장이 바쁜데, 이런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많은 분들한테 영향력이 있을까, 결과를 생각하고 결단한다고 하는 거죠. 뭐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잘해야 되고, 나는 직장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성공하지 않은 분들, 성공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 포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은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직장이 바쁘기 때문에 못하시고 결단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런 과정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결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 그건 그들의 의견이지 팩트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 않는 그런.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공자가 아니죠. 네. 이런 자유인이 아니죠. 지나치게 신중해서 자꾸 결정을 미루는 경우. 근데 그건 신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유부단이라고 할까요? 아메이의 사업의 결단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하신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툴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메이의 성공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냐? 24시간 중에 과연 많은 분들이 나 바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훨씬 많은 분들이요, 시간이 무한대로 많은 것처럼 관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제 인생의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보면은요, 80년을 80년, 90년, 100살 한다고 기준을 했을 때요, 거의 주무시는데 20년을 쓰거든요. 내 인생 100세 중에 거의 주무시는데, 아기 때는 하루 종일 주무시는데 지금은 뭐 7시간, 네, 8시간 이 정도, 8시간도 아니고 7시간 이하로 더 주무시겠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식사를 하면서 10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씻고 화장실 가고 이러는 거에 3년을 보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드라마 시청까지 하신다, 그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어떤 책에 나왔죠? 현대인들이 그 미국인이 쓴 책이죠. 하루에 보통 3시간 정도 TV 시청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죠. TV 시청이 아니죠. 모든 이제 영상과 이런 게 스마트폰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에 3시간, 난 3시간 그렇게 안 본다. 주말에 몰아서 다 본다고 합니다. 그럼 평균이 2시간, 3시간이 되면요. 내 인생이 24시간으로 봤을 때 8분, 3시간이면 3, 8, 24. 8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80년 인생의 10년을 여러분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영상, TV, 드라마, 뉴스를 보면서 보낸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안 적혀 있죠. 신호대기, 그다음 물건 찾는 시간, 그다음 출퇴근 이동 시간, 대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모아볼 수 있는 시간들은 뭐냐? 고크루즈를 위해서 지금 2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실제로 여러분 안 주무시고 지금부터 나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분도 안 계실 거고요. 식사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식사 시간 자정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씻는 시간 이런 거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 한 6시간 정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크루즈까지 남은 시간은 2년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700일 정도 남았다고 봐요. 360일, 360일, 744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사업하실 수 있는 시간은 185일밖에 안 됩니다. 내가 잠을 좀 나가, 지금보다 1시간 정도 좀 줄일 거야 하신다고 했을 때 200일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우선은요,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오늘 여러분이 24시간을 보내셨죠? 어디에 여러분 수면 시간 빼시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 여러분이 자산을 만들기 위해 쌓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셨나? 지금 여기에 이제 앉아 계신 많은 리더님들은요, 하루 종일 직장이나 뭐 자영사업을 하시면서 보내시고 오신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사업과 생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건강, 자기개발. 네. 그리고 이제 3분면에는 시급한데 하나도 안 중요한 거. 뭐 모임이 시급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보다 이걸 분별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제가 아까 얘기한 SNS, 인터넷, 그다음에 그냥 의미 없는 대화, 수다, 그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뭐 TV 시청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이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1분면으로 1, 2분면으로 나의 24시간을 옮긴다 그러면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2, 3분면에서 갈등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모임을 가야 되나? 경조사가 지금 급할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분별에 달려 있겠죠. 과연 내가 미래 시간을 쌓을 수 있고 지금의 하는 일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게 중요한 거죠. 당신이 무엇을 얻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2년 오늘 8월 18일 8시 15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쌓이는 일에 시간을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휴식을, 뭐 휴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많은 시간을 소파에서 TV 시청을 하면서 보내느냐. 그래서 제가 그 척추 그 관련돼서 전문가분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네요. 쇼파가 인류의 그 척추를 망가뜨린 근골격과 척추를 망가뜨린 1위 범인이 쇼파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쇼파를 좋아하지 않아요. 잠깐 휴식 시간에도 그냥 식탁에 의자에 앉아서 휴식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아무 이렇게 꾸며진 이야기들을 하는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는 걸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의 꿈을 줄 수 있는 영상, 아니면 나의 자기 결과를 줄 수 있는 영상 이런 것들은 좀 가끔 보기도 하는데요. 그냥 의미 없이 남들이 올려놓은 SNS, 남들이 자기 자랑하려고 올려놓은 인스타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때로는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 귀가했을 때 TV를 틀어놓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눈이 가죠. 그게 뭐 오락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 뇌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들어가서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 뇌가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시급한 일을 하고 그런 사업 외에 뭐 이렇게 많이들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그래서 간혹 이렇게 자율적인 시간을 보내시는, 출퇴근이 없으신 분 중에서 아침 저녁에 바꿔서 밤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냥 쓸모없는 SNS나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영혼이 혼탁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정신 차리고 결단도 해야 되고 꿈도 가져야 되고 그냥 내가 누군가 좋은 친구들도 후원하고 같이 손 붙잡고 크루즈 가자고 결단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의미 없는 다른 사람들의 자랑, 자기 자랑 뭐 이런 그런 걸 보면서 영혼이 혼탁해지면 그 다음날 눈이 뿌얘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영상을 보겠으면 우리 싱킹빅의 리더님 강의도 듣고요. 그 제품 강의도요. 본사 거 볼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인스타를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내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은 시급한 일에 밀리게 되고요. 누군가가 내 삶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순위를 알고 자기 삶을 리드해가는 사람한테 내 삶이 통제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정하는 게 여러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한테 소중한 가족도 있으실 거고요. 또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모임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메이가 1, 2순위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거 다 하고 직장 하루 종일 다 하고 쉴 거 다 하시고 가족 행사 다 가고 취미 활동 다 하시고 종교 활동 다 하시고 아이 간식 다 먹이고 지금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아미 사업에서 이제 대학원 대학생인데요. 본인들이 가고 싶은 학교 다 가고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본인 앞가림 다 합니다. 오늘은 새벽에 일어났더니 애가 없더라고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새벽에 수강 신청하러 PC방에 가가지고 지 거 다 하고 친구들 거 다른 사람 거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아침에 새벽에 또 없더라고요. 그때 2박 3일 MT 갔대요. 제가 용돈만 줬죠. 이제 스스로 하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걱정했는데 아이를 걱정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좀 시간이 여유 있어 보면 애들이 걱정을 해요. 열심히 사업하셔야 된다. 동기부여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 사업 1순위나 2순위에 있지 않으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 저 아멘 사업에 돈 투자한 것도 없고요. 아멘 출근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마지막에 할 거 다 하고 하겠다. 답이 안 나와요. 정말 취미처럼 하면요. 아멘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근데 사업처럼 하면요. 아멘처럼 쉬운 게 없어요. 우리한테 아무런 의무를 안 주거든요. 우리한테 요번 달에 홍길동 씨 SD 간다는데 안 갔으니까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거 맞아요? 네, 없습니다. 그런 의무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으로 얘기하면 아멘처럼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인성을 높이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소통 잘하고 하면 아멘이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소통을 못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가 이해를 못해주는. 이 기다리면 결국 진실은 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멘 사업은 어디에 순서를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 사업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포기한 사람하고 성공한 사람 이유가 같습니다. 포기한 사람 왜 포기했냐고요? 아이 때문에 포기했어요. 성공한 사람 왜 성공했냐고요? 아이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포기한 사람 왜 포기했는지 알아요? 바빠서 포기했어요. 성공한 사람 왜 성공했냐고요? 바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포기한 사람 왜 포기했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성공한 사람 왜 성공했는지 아세요? 돈이 없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인쇄소도 벌고 싶어서, 자산소도 벌고 싶어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자와 포기자는 이유가 같습니다. 그럼 선택은 누가 할까요? 스폰서가 선택해 줄까요? 우리가 해야 되겠죠.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거를 결단하면요. 여러분이 시스템을 믿으셔야 돼요. 시스템을 믿으시고 나 자신의 성공을 믿으시고요.
믿음은 행동할 수가 있어요. 두려우세요? 행동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없어지는 게 두려움이에요. 안 했기 때문에 두려움. 누구한테 전화하기가 두렵습니까? 하대요. 그럼 이미 받았든 안 받았든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네.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2년이든 5년이든 여러분 생각하시는 시간에 여러분 원하는 성공을 결정하시고 그냥 결단하시는 거죠. 시스템을 예우하고 스폰서를 예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서 상하 아니죠? 수직구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스폰서한테 예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제는요 항상 내가 하는 거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시스템에 대해서 예우가 없고 스폰서에 대해서 예우가 없으면 이렇게 복제가 따라하겠죠. 그러면은 누가 내 말을 믿고 따르겠어요? 최고의 리더는 최고의 팔로우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 여러분의 스폰서 온라인을 믿고 따라하실 때 여러분 사업은 엄청나게 번창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에게 시스템은 에이스텍과 고개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탱코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덱스트 예거의 시스템에서 에이스텍과 매일매일 행동해야 할 5가지 고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요 거의 다 덱스트 예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싱킹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도 다 덱스트 예거의 시스템 또는 또 람페리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서부에서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이 너무 안 되는데 덱스트 그룹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람페리어가 찾아갔어요. 덱스트 그룹의 빌브리 그 그룹의 리더죠. 빌브리트인데 어떻게든 사업을 잘하는 거 나 좀 가르쳐줘요. 그렇게 했어요. 람페리어가 그랬더니 빌브리시 루비가 되면 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루비를 맺히니까 열심히 이제 람페리어가 팔았죠. 루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덱스테거 시스템에 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합니까? 에이스텍과 고혈을 가르쳐 준 거죠. 매일매일 할 5가지, 그 다음에 8가지. 꿈, 결단, 사업 설명, 명단 쫙 있죠. 상단까지, 복제까지. 에이스텍을 가르쳐 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람피리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또 그룹을 형성할 때 A코어, 에이스텍을 A코어라고 했죠. 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근데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1999년도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또 나인코어. 그다음 거기다가 우리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까지 넣어서 테인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다 넥스트웨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고개를 하시고 에이스텝을 하고 테인코어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 하루에 15분 읽기를 결단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음원 듣기.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싱킹빅 그룹이죠. 싱킹빅 음원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잘못 음원을 여러분이 들으시다 보면 우리가 사업자들이 다 사람이잖아요. 신입니까? 뭐 크라운은 신이고 크라운 엠버서더는 신임이 아니죠. 네, 사업자들도 다 사람이다 보니까 지나친 자기 어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음원이 우리한테 혼란을 갖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무분별하게 스폰서가 권하지 않는 걸 밤늦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이러면요. 이걸 해야 돼.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밤에 해야 돼 말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띵크립 그룹 음원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줌에 들어오신 우리 리더님들 계시죠? 여기에서 시스템대로 테레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우리 업라인이 추천하는 우리 싱킹빅 음원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팅은 정기적으로 참석하시는 거예요. 아메이서 미팅은요. 여러분 학교 출석 안 했는데 졸업장 주세요. 줍니까 여러분? 나 기분대로 내가 오늘 그냥 안 갔어 학교. 왜? 그냥 우울해서 비 와서. 여름 돼서 좀 더워서 나 그냥 안 갔어. 저는 졸업장 줍니까? 여러분 아메이 미팅은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어오신 이곳이 여러분 비즈니스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오고 안 오고 이래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팅에 결단을 하신 그 순간이 시작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10년 전에 했든 20년 전에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20년 전에 사인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미국 갔다가 왔어요. 그 10년 동안 사업한 거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거는 이렇게 꼭 미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네.
내가 이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은요, 여러분이 지금 규칙적으로, 여러분 여기 지금 본업에 계신 분들은 저 휴답을 하시는 분들은 뭐 저녁 위주로 오실 거고, 요즘에는 출퇴근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오전에 오후에 제가 학원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오전에 미팅을 또 참여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폰서님하고 손 꼭 잡고 결정한 그 미팅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진짜 천재지변이 있었어요. 막 폭우가 오고요. 진짜 막 눈이 와가지고요. 진짜 이거는 가야 되나 말을 했을 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결국 다 성공했습니다. 그 미팅은 생명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결단하시면 되겠고요. 제품 100% 애용. 당연하시겠죠. 내가 지금 신세계백화점 회장인데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명품백 사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죠. 그분이 퇴직해서 죽을 때까지 그 차를 탑니다. 그만큼 충성도가 높은데 아메이는 우리 가문을 바꾸고 우리 자녀 2대 3대한테 행복할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제품을 쓰겠습니까? 그건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려도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품을 잘 쓰게 소비자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15명에서 25명 소비자 관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뭐 한 달에 두세 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시스템에서 15명에서 25명의 소비자 관리하사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쇼더 플랜입니다. 사업 설명. 사업 설명은요, 여러분이 누구를 설득시키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저스트 쇼더 플랜, 그냥 플랜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 15회를 이상을 이제 권장을 해드려요. 이틀에 한 번 정도 사업 설명하시는 건데,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업 설명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 거, 그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데요. 주도적이고 대응적인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까만 원이 있죠. 이거는 무슨 원이냐면요. 영향력과 관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의 관심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관심 있으시죠? 여러분 꿈에 관심 있으시죠? 여러분 사업에 관심 있으시죠? 또 정치인 관심 있으신가요? 연예인한테 뭐 특별히 관심 많으신가요? 뭐 팬클럽에 가입되셨나요? 그 나의 관심의 영이에요. 근데 그다음 그 원을 보시면은요, 이 빨간 게 나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면 꿈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미팅 참석하는 건 빨간 영향,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정치인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연예인, 제3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제 영향력 바뀌어요. 사실은 자녀도 영향력 바뀌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내 영향력 안에 있으려니 하는데 그것도 영향력 바뀌더라고요. 그냥 말이 필요 없고요.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네. 결국은 자녀도 자라면서 뭐 이런저런 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이거는 굉장히 주도적인 결단이에요. 내 관심의 영과 영향력의 영이 동일해요. 그럼 이분은 성공 안 할 수가 없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보이시죠? 이해가 안 되죠? 네. 근데 만약에 네 번째가 나의 관심의 원이고 빨간 게 내 영향력의 원이면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 대응적인 사람으로서 나의 관심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환경적인 문제에 모든 관심이 가있고 그다음에 내 인생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여건에 집중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비난을 하면서 반발하고 주변에 책망하는 태도로 인생을 살 수도 있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관심의 영을 내 영향력 안으로 넣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결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단 전에 우리가 뭐를 좀 생각해야 될까요? 아메이는 사업이다.
아멘은 취미가 아니다. 아멘은 종교도 아니다. 네, 아멘은 사업이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배움을 내가 복제된다. 내가 뭘 복제할까? 리더십을 복제할까? 그럼 다 내가 여러분 여기 리더님들 여기 한 2, 300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300분이 다 나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 누가 팔로우죠? 네. 최고의 리더는 최고의 팔로우입니다. 그래서 배움을 진짜 이곳에 오실 때 박정선 오늘 강의 잘하나 못하나 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오늘 강의 중에서 나는 뭐를 내가 좀 더 잘해야 될까? 나 지금 뭘 지금 잘하고 있지? 그럼 더 잘하려면 내가 좀 뭘 더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세 번째. 아메이는 복제 사업이면서 팀워크 사업이라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인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본인의 분야에서 성공하시고요. 또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요. 자격증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사시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도요. 아메이는 절대 혼자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개인기가 좀 잘 파실 수 있어요. 루비까지. 잘 파실 수 있어요. 내가 개인기가 뛰어나. 그리고 나 설명을 잘해. 나 조금 영향력 있어. 나 다른 사람의 조금 소통을 좀 잘해서 다른 사람 마음 잘 이해해. 그 개인기가 좋아. 베스트, 루비. 근데 정말 복제해서요. 여러분이 큰 성공을, 여러분 크루즈 가는 거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크루즈 여행 가는 걸 돈을 얼마로 계산하시겠어요? 이거 얼마짜리라고 계산하시겠어요? 계산이 안 됩니다. 한 번 가고 마나요? 그 인생이 대중의 크루즈 타는 인생으로 완전히 내 인생이 우리 가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얼마로 계산하시겠어요? 그런 일은 그런 큰 성공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퍼스트가 되면 안 됩니다. 퍼스트 미가 아니라 퍼스트 팀이고요. 그다음 나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내 색깔을 내면서 그냥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알아달라. 나는 뭐다. 이렇게 하시면 팀워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성장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가장 큰 자극은 형제레그더라고요. 형제레그의 말 한마디, 형제레그의 강의, 그게 가장 큰 자극입니다. 스폰서는 엄마 같아서요. 무슨 말해도 자극이야. 엄마가 또 푸시하는구나. 엄마가 또 잔소리하는구나. 우리 애들. 근데 제가요.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요. 이게 좀 조용해지면서 이게 할 말이 있으면은 진열장에 써서 붙여놓습니다. 사랑, 기도, 배려 이렇게 붙여놓고요. 오다 가다 보겠지.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자녀들이 클수록 사업이 성장할수록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예. 팀워크 사업이라는 거. 그래서 같이 가야 멀리 가고 크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노력이요. 그렇게 힘들고 막 그렇게 어려워서 못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고개도예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나 진짜 힘들어서 절대로 못해서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거 하시는 거, 에이스텝 하시는 거예요. 탱고 하시는 거예요.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Success is no excuse. 그냥 변명은요. 나에 대한 거짓말일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가난으로 올만내는 거고요. 나를 가난으로 몰고 가는 일이. 지금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뭐가 무슨 어떤 게 뭐 문제가 되나요? 폭우가 문제가 되나요? 폭우는 내일 되면 없어져요. 네. 다 내일 되면요. 언제 그랬냐 그래요. 언제 그랬어? 그럽니다. 네. 그러면 생각과의 자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혼자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성공자와 보통 사람은 무슨 차이일까? 예, 좋은 습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테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엄청난 제가 본 여러 가지 덱스테거에 대한 이야기 중에 덱스터 에거의 덱스테거
빌 게이츠. 네, 컴퓨터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의 재산이 미국의 보스턴 시에 집을 다 살 수 있어요. 뭐 그래서 가늠이 안 되죠. 이게 액수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빌 게이츠한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평범한 사람이.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운이 좋았어요. 그랬을까요? 저는 부자들이 하는 습관을 따라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 집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사업가적 자세가 필요하냐. 사업에 대한 가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다음 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계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셨기 때문에, 가치를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절로 결단과 나의 마음이, 사업 과정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이 아메이 핀의 결과로 성공으로 반복된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메이는요, ABO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내 사업이라는 거죠. 결국 자영업도 아니고요. 직장도 아니고요. 판매도 아니고요. 세일도 아니고요. 내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시작은 세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매출 많으면 좋아요, 여러분. 보너스 많이 들어옵니다. 아메가 매출이 1억 된다고 다이아몬드 안 줍니다. 여러분, 사업의 자세를 복제시키세요. 러닛 하시고요. 배우시고요. 그걸 티치 가르쳐 주시고요. 티치 아더스 티치 그분이 다른 분을 가르쳐 주게 하세요. 라는 게 아메이의 기본 모토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업가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업은 이걸 돈으로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물건을 뭐 사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비즈니스는 이런 자세가 돈으로 대체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메에서는 내적, 외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내적 관리가 되면 외적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죠? 네, 그래서 내적, 외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가 필요한 거는요, 꼭 해야 할 일은 비전이 있는 일이고요. 하고 싶은 일은 취미입니다. 여러분 취미를 하죠. 요리를 하죠. 여러분 취미로 요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비즈니스로 요리를 하죠. 그러면 해야 할 일과 취미로 할 일은 분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해야 할 거는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호하고 취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가 사업하기 전에 어떤 직장인으로서 직장인 자세가 뭐 나쁘고 사업가 자세가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애가 있어요. 너무 이뻐요. 뭐 그게 애기라고 볼게요. 아니면 여러분 뭐 배우자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저 애가 지나가는 애예요. 뭐 그렇죠. 근데 저 애가 지나가는 제가 우리 애예요. 여러분 어때요? 완전 마음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애가 지나갔어. 우리 애랑 비슷해. 근데 그냥 비슷한 애였어요. 아니 근데 제가 우리 딸이네? 그럼 어떻게 달라지죠? 지금 차에서 내려야 돼요. 지금 횡단보도 지금 빨간불인데 건너가고 있거든요. 음. 지나가는 애면 얘 조심해 이러고 갈 수는 있겠죠. 그렇게 내 사업인 거하고 내 게 아닌 거하고는 하루가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거라고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람필러가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아미를 누군가가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갖고 왔을 때 그거는 그 사람의 사업이었대. 스폰서의 사업이요. 괜찮은데 저는 안 해. 당신 사업이에요. 이랬더니. 근데 어느 날, 이 비전이 있고 꿈이 같이 있네요. 보니까 이거 배우자의 와이프의 사업인 거예요. 남편의 사업인 거예요. 이거 내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후원한 사람이 미팅에 오면 오고요. 내가 후원한 사람 미팅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뭐 아무도 안 보니까 스폰서한테 저 오늘 좀 피곤해서 쉬어야 돼요. 지금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파트너 사업이 되는 거죠. 파트너가 오면 오고 파트너가 안 오면 안 오고. 근데 진짜 어느 날 내 사업인 날이 이거는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배우자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 내 사업이라고 결정한 날 그날이 바로 내 사업이 시작됐다고 청탁에 성공하신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꺼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메이는요, 여러분한테 그럼 몇 개씩 사놔야 된다, 몇 개 저 진열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진짜 철저하게요, 책도 보셔야 되고요, 신제품이 있으면 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투자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오늘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아메이 사업에 투자하고 보내고 사람을 만나고 미팅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철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하시다 보면 라이딩도 하셔야 되고요. 또 뭐 운동 건강하셔가지고 그런 모습 주변 소비자들한테 말을 100번 하시는 것보다 정말 내가 달라진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후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진짜 더마스톤이 우리 저기 막 진열돼 있어가지고요,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어. 어느 날 제 더마스톤이 하얗게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디바이스.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럴까? 얼굴을 보니까 주름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지인들 코로나로 오랜만에 만났더니 시술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한 몇백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미 디바이스 쓰고 아미 화장품 써라. 일반 화장품 진피층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각질에서 그냥 부들부들하고 떠난다. 그럼 피부가 개선이 안 되죠. 진짜 아미 화장품 써보세요. 진피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디바이스까지 쓰시면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죠. 그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노력, 시간, 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동통제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 내가 오너기 때문에요. 나의 동기부여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지, 내가 모티베이터가 되는지, 그거를 보시고 그때 나한테 좋은 동기부여를 하실 수 있고, 또 이런 미팅 자리가 동기부여 자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감정을 오늘 기분이 나빠서 그냥 내 표정도 어두워지고 그냥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입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내 마음의 표현이죠. 근데 프로라면은 항상 항상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여러분, 흔들리는 나무에는 참새도 안 앉아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리더가 일관성이 있을 때 정말 그걸 지켜본 분들이 후원이 되겠죠? 있어야 할 각종 미팅에 참석하고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일이 하지 않고 행동한다. 네. 그리고 만족 지연의 법칙. 내가 조금 머시멜로 이야기 있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좀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조금 미루시고, 네. 조금 수면 시간, 나 많이 잤어. 그럼 조금 줄이시고. 그럼 그런 노력을 안 하고는 비즈니스가 성장될 수 없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데 않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열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 당당한 자세,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신청하시는 줌을 보시는 여러분처럼 배우는 자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고, 우리 아메이 아이템 완벽하죠. 플랜 완벽하죠. 우리 개인은 부족하지만 아메이 플랜 제품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서포트를 해주고요. 아이템도 다 서포트를 해주고요. 혹시 내가 원하는 소비자가 제품에 만족도가 없을 때 그것까지 다 책임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할까요? 이 비전을 나누는 거죠.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미국에 갔을 때 생각나는 게요. 한센 여사가 103세까지 비즈니스를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죠. 근데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시차 때문에요. 엄청 졸린 거야.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한센 여사 강의를 듣는 진짜 중요한 찰나인데요. 눈이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90대 중반 그 어른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 저게 열정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레이저만 생각하고 내가 왔던 것 같아요. 그 눈빛. 그런 게 열정 아닐까요? 우리 눈이 반짝반짝해야죠. 뭐 무슨 거창한 말을 하고 대단한 말을 하고, 밤에 있는 팩트이기 때문에요. 꾸밀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사실이에요. 내 모습이 사실이고 나의 달라진 모습이 사실이고 그 제품이 사실이고 플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열정, 진실된 열정, 그것만 보여주면
그분들이 제품을 쓰기 시작하고 미팅에 오기 시작하고 줌을 듣기 시작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까요? 긍정적이고 당당한 자세. 배우는 겸손한 자세. 예, 이런 것이 성공자의 사업가적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당당하고 배우는 자세가 있을 때 아메이의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고요. 체계적인 첼리스트 카넬스가요. 95세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카넬스, 당신은 역사상의 위대한 첼리스트 탑에 꼽히는데 왜 아직도 6시간씩 연습을 하시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스타인데, 첼리스트인데 하루에 6시간 96세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6시간씩 연습하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도 내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성공의 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어디가 끝일까요? 물론 우리는 목표가 있죠. 뭐 언제까지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나 언제까지 여행을 가겠다?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요. 그냥 매일매일 배우는 자세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 죽은 사람이 아니고는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퇴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성공은 계단과 같다고 합니다. 계단에서 가운데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죠. 올라가든지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비즈니스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그러면 어떤 거를 더 결단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지금 아메에서 65주년을 다이아몬드 여행을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모시고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까 보니까 또 이번 회계연도 뉴 다이아몬드 필리핀 가는 걸로 또 발표가 났더라고요. 네, 싱가포르인가요? 네, 싱가포르.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프로모션을 하면서 우리한테 계속 기회를 주는데요. 우리한테 그렇게 시간이 무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갈 것이고요. 내일도 지나갈 것이고.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학과 자제를 위한 유의사항이 있네요. 종교 얘기는 하지 않는다. 네. 금전거래도 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현재 하는 일과 아메이 사업을 결부시키지 않는다. 뭐 간혹 홈미팅에 가면 본인이 하시는 영업을 이제 여기 많은 좋은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어필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리더님이 미리 이런 거는 좀 단도리를 해서 그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아메이 사업을 결부시키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로스라인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형제레그 간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레그는요. 스폰서가 후원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 계시면 많은 형제레그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한테 성공의 자극을 주는 감사한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후원한 분들한테 성공의 자극을 주고 결단을 도움을 주는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 바로 형제레그이세요. 때론 내가 못하는 거, 네, 내가 못하는 거를 또 잘하시기도 하고요. 네, 또 내가 또 그분을 또 응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메 사업이 감사하고 좋았던 게요. 형제레그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형제레그들한테 많은 응원을 받으려면요. 내가 응원을 해야 합니다. 뭐라 그랬죠? 리치드 보스가? 리더님 응원단장 되세요. 이랬잖아요.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내가 막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응원단장이 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응원해 주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형제레그는 굉장히 소중하신 분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부정적인 크로스라인 뭘 평가한다든지 제품을 여러분 아메이 제품 플랜 시스템은 우리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숙지할 거예요. 그냥 제품, 회사, 플랜 여기서 어느 누가 그거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시스템, 스폰서님 이 모든 거는요. 그냥 감사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거를 오늘 강의가 잘 됐네, 못 됐네 이 자체는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자세는 누구를 평가하고 강의를 평가하고 시스템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에서 배우고 느끼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간혹 만에 하나 형제들끼리 부정적 크로스라인이 있어서 초보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형제레그 스포에서 합법화는 응원의 대상이라는 거. 네, 그거를 잊지 않으시고요. 부정적 크로스라인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곳에 들어오실 때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미팅 장소에 가실 때 항상 서로 먼저 인사해주고 또 처음 오신 분들 반갑게 맞아주세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요 어색합니다. 뭐 어떤 분들이 계실까도 좀 두렵고요. 좀 이렇게 내가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당연히 LOS에 계신 분들은 따뜻하게 하겠죠. 힘들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많은 형제레그들한테 많은 응원도 받았지만요. 많은 분들한테 응원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사장님 저는요 독신인데 혼자 할 수 있어요? 막 이러시고 그러세요. 근데 남들이 그러는데 부부가 아니면 못한대요. 막 이런 말을 저한테 막 하세요. 식사 자리나 이런 데 오셔갖고. 그럼 제가 딱 그래요. 사장님 you can do it. 사장님 그럼 엠버서도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 진짜 다이아몬드 있거든요. 네. 물론 제 말 때문에 되는 건 아니지만 형제레그의 말 한마디는요 엄청난 파워를 가집니다. 그래서 팀업 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유캔들이 다이아몬드 갈 수 있다 그럼 돌아서 우리 스폰서 나 또 필요하는구나 이럽니다. 형제가 유캔들이 다이아몬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 말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슴에 보다지고 감사하고 그게 형제력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그냥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용하세요. 네. 저 그래서 싱킹백 그룹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리더님들 너무 좋아요. 그냥 만나면 반갑고요. 그냥 한 번도 빠짐 없이 다 그냥 쭉 가셔야 돼요. 네. 책임은 내가 짓는 거예요. 사업의 책임은 내가 짓는 거예요. 네. 그건 사업가가 가진 자세가 당연하겠죠. 제가 지난달인가요? 네. 본사 그 교육을 받았을 때, 이 감독이, 발레 감독이요. 뒤에서, 이게 굉장히 발레를 발레리나죠. 근데 뒤에서 다리를 더 올려, 막 이런 게 안 돼요. 팔을 쭉 뻗어, 막 이런 게 안 돼요. 표정! 뒤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자세 할 수 있을까요? 공중에 떠서 180도 벌렸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얼마나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찰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떠 있진 않죠. 이 상태로 한 몇 초 떠 있는 건데요. 그랬을 때 뒤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우아함. 동작이 힘들다고 해서 표정이 일그러지면 당신은 진정한 프로가 아니야. 진정한 프로는 여러분이 이번 달에 뉴핀을 도전해요. 그럼 이제 이 자세거든요. 안 했던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를 더 올려 사업 설명을 더 해. 그게 아니라 표정. 네. 진정한 프로는요. 우아함, 백조 같은 우아함을 갖는 거예요. 발은 막 움직이죠, 백조가. 물 밑에서 막 정신없이 안 보이게 움직여요. 근데 위에서 날개는 어쩜 그렇게 우아해요? 그래서 본인이 할 거 다 하죠. 여러분 반대로 하시면은 얼굴은 힘든 얼굴로 발은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전화도 상냥하게 인사도 밝게. 그리고 여러분 누가 먼저 인사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먼저 눈 마주치신 분 인사하면 돼요. 그분이 핑이 뭐든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됐든 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됐든 뭐 그냥 내가 먼저 인사한다. 그러면 그게 팀워크의 시작이었습니다. 표정 하시고요. 꼭 이거는 끝난 겁니다. 예. 꼭 크루즈에서 여러분 고삿포로가 발표됐잖아요. 네, 9월 1일부터 하면 늦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같이 삿포로 가실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모습으로 정상에서 멋지게 만나길 바라고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